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요, 혈압약을 한 번 먹으면 계속 먹어야 한다는 말에 대한 솔직한 생각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의사 선생님들이 아마 공감을 하실 거예요. 이제 혈압약을 드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요, 꼭 따라오는 멘트가 있죠. 한 번 혈압약을 먹으면 계속 혈압약을 먹어야 된다는데 나 안 먹을래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그냥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이런 거 없습니다. 한 번 먹어야 되면 계속 먹어야 된다 이런 게 어딨어요. 그냥 자유입니다. 자유. 그냥 선택이에요. 선택.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죠?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근데 뭐 이걸 그냥 혈압약 안 드시고 싶으면 안 드시는 거지, 그걸 어떻게 의사가 뭐 강제해서 드실 수 뭐 그런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의사는요 그냥 건강에 대해서 조언을 해드리는 거고요, 선택은 이제 환자분이 하시는 거다. 그러니까 뭐 혈압약을 한번 먹고 계속 안 드시고 싶어서 안 드시건 그냥 처음부터 안 드시건 이건 그냥 자유예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해가지고 어떤 걸 대가를 치러야 되죠? 대가가 뭐죠? 대가가 이제 심뇌혈관 질환이잖아요. 심장병, 그리고 뇌질환, 콩팥질환, 망막병, 뭐 이런 것들이 오잖아요. 혈압이 계속 높으면. 이런 걸 대가로 치러야 된다. 그러니까 뭐 이걸 이제 한 번 혈압약을 먹고 혈압약을 안 먹으면, 그냥 처음부터 혈압약 안 먹으면 이런 게 덜 생기고, 한 번 먹다가 안 먹으면 이런 게 더 생기고, 그러면은 이 말이 맞는데요.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그냥 혈압이 높으면 그 대가로 이걸 치르면 되는 겁니다. 이 리스크를 감수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뭐 이런 건 없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그냥 혈압이 높으면 먹는 거고 안 높으면 안 먹는 거고, 이렇게 단순한 겁니다. 이게 단순한 거를 한번 이렇게 꼬아서 생각을 하니까 뭔가 되게 그럴듯해 보이고 뭔가 논리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건 논리가 정말 하나도 말이 안 되는 논리예요. 도대체 처음 이걸 누가 논리를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정말 이거는 아예 처음부터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혈압약을 계속 먹는 거는 왜 먹는 거예요? 이 계속 먹는 그 불편함을 감수하고서라도 나는 심장병, 뇌질환, 콩팥질환, 망막질환 이런 거에 리스크를 낮추겠다. 그런 어떤 선택의 문제로서 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 먹고 이걸 대가를 치르든 아니면 먹고 리스크를 낮추든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어떤 거를 선택하시겠어요? 이건 당연히 정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요런 식으로까지 근데 설명을 드릴 수는 없고, 환자분이랑 뭐 이렇게 투닥투닥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유를 설명을 드려요. 이렇게 딱 질문을 하시면 혈압 조절의 이유라는 거를 설명을 드리는데요. 그걸 좀 같이 보고 오늘 좀 끝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슬라이드를 좀 보여드리는데요. 그래서 혹시라도 진료 시간에 이런 슬라이드를 봤다 그러면 이제 접니다. 자, 그래서 고혈압을 왜 치료하는가? 혈관의 손상을 막기 위한 거죠. 뇌로 가는 혈관, 심장으로 가는 혈관, 콩팥으로 가는 혈관, 그리고 또 큰 혈관들, 망막은 아주 작은 혈관들, 이런 혈관의 어떤 손상을 막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떤 뇌졸중이랄지 협심증, 심근경색, 만성 콩팥병, 대동맥 질환, 망막병, 이런 질환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먹는데요.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고혈압을 치료하는 궁극적인 이유가 뭐냐? 그러면은 심장과 뇌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드셔야 되는 겁니다. 고혈압을 치료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위험인자가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얼마나 이게 이제 심장, 뇌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하는데, 혈압을 뭐 하루 이틀 치료 안 한다고 해서 바로 막 이런 병이 생기느냐? 그러면 이제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한 10년 정도 기간을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10년 이내에 이런 병이 이제 발생을 할 것인가, 그 리스크를 이제 보는 건데요. 그래서 이 위험도 분류를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예를 들어 어떤 분이 이제 160에 100을 이 이제 혈압이 넘어가는데, 위험인자가 뭐 한두 개 정도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남자 한 50세 정도 되는데 담배 태우시는, 이러면 벌써 리스크 팩터 2개죠. 그러면은 몇 프로가 되는 거예요? 10년 이내에 이런 병이 생길 확률이 15%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제가 이제 말씀드리죠. 혈압약 드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저는 한 번 혈압약을 먹으면 계속 먹어야 되기 때문에 안 먹겠습니다. 이러면은
그냥 이 15%의 10년 동안 이 15%의 위험을 감수하시면 되는 겁니다. 예. 근데 이제 이 위험을 감수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잘 몰라서 또 그러신 분들이 많죠. 근데 사실 뭐 뇌졸중, 협심증, 심근경색 이걸 이제 아는 사람이라면 이게 이제 어떤 병이고 얼마나 생활이 불편하고 고통스러운지 이런 걸 이제 안다면 이런 결정을 내리진 않을 텐데, 또 어떤 분들은 뭐 약을 하루에 한 번 먹는 게 너무 힘들다. 약을 하루에 한 번 나는 도저히 그렇게 약을 먹으면서 살 수는 없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요,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병에 대해서 알고 있다면 뇌졸중, 협심증, 심근경색 이런 병 주변에서 한 번이라도 봤다고 하면 약을 한 번 먹는 거는 정말 싸게 막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아마 하실 텐데, 그래서 이제 저도 많이 보는데요. 그래서 제가 그냥 억지로 약을 이렇게 설명을 드려도 그 다음부터 안 오세요. 안 오시는 분을 뭐 어떻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좀 안타까운 부분이 많이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제가 계속 얘기하는 게 질병 교육을 해야 된다. 뭐 학교 교육에서 다뤄야 되는 부분 중에 그 질병에 대한 어떤 교육도 좀 다뤄야 되는 부분이다. 이런 걸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그러면 딱 요거에 대해서 딱 그냥 답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한번 그냥 뭐 그런 배경이라든지 그런 생각 말고 그냥 혈압약을 한 번 먹으면 계속 먹어야 된다, 이 말이 진실일까? 그러면은 그거는 이제 대부분 사실이다. 한 번 먹으면 계속 먹어야 된다라는 거는 이제 대부분은 사실이다. 사실이 맞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근데 뭐 이게 이제 100% 사실은 아닙니다. 100% 사실은 아니에요. 일부 끊을 수 있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되냐면, 환자분이 이제 획기적으로 체중 감량을 하고 뭐 짠 거 국을 아예 안 드시고, 또 생활 습관 운동을 하시고, 이렇게 해서 목표 혈압이 이제 혈압약을 점점 줄여가죠. 이제 막 100에 60 이렇게 아래로 떨어지면은 혈압약을 점점 줄여갑니다. 그래서 이 목표 혈압이 계속 잘 유지가 돼요. 점점 줄이면서도. 그리고 그러면 딱 끊어보는 거죠. 끊어봤는데도 목표 혈압이 유지가 돼요. 그러면 이제 끊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환자분이 이제 약물 없이도 목표 혈압을 일정 기간 이상 유지할 수 있다면 약을 끊을 수 있다. 그런데 이제 사실은 이게 나이가 들면서요, 어떻게 되냐면은 혈관의 탄력이라는 게 떨어져요. 혈관의 탄력이 떨어져서 이 수축기 혈압, 앞에 혈압은 올라가고 뒤에 혈압은 낮아지는 이런 패턴을 보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좀 열심히 하신다고 해도 약물 없이 어떤 혈압을 조절하는 거는 쉽지 않다, 그런 거죠. 그래서 뭐 그냥 그겁니다. 복잡한 게 아니에요. 근데 이제 한 번 먹으면 계속 먹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안 먹겠다, 이게 뭔가 정형화된 공식처럼 그렇게 다뤄지고 있는 것 같아서 그거에 대해서 오늘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자, 오늘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